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보통 제가 출발할 때 처음에 한 주간 잘 보내셨냐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번 주 한 주는 증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좋은 종목을 편입했다라고 하셨더라도 증시의 낙폭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나 업종 쏠림까지 좀 많이 발현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개별 업종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이 지속되었던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조정장 같은 경우는 누가 투자를 해도 조정을 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부터 출발해서 이번 주까지 쭉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와중에 플로우를 좀 보자라면 우리 증시만 유독 약한 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측면들이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되는지, 그럼 해소되는 일정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럼 지금은 주식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해외 증시를 먼저 볼 건데 이거 얘기하면 먼저 좀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 미국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내용 먼저 보지 말고요. 차트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를 먼저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사실 이전에 제가 상대적인 강세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를 좀 비교해서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 일주일은 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좀 심한데 자, 보면은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 방향 틀었죠. 네, 쭉 조정이 이어져 오다가 자, 3월 중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방향을 틀고 상승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레벨.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보자라면은 심플하게 보세요. 이렇게 단기 박스가 이렇게 발생했었는데 박스 위로 올라와 있는 캔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뭐 이평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수 입장에서는 무슨 이평선 나왔다고 지지 나오지도 않죠. 그냥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올 때도 올라오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형태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를 비교할 때는. 자, 그래서 다우존스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장도 우리처럼 좀 업종이 쏠려 있어서 다우만 올라오는 형태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S&P 500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미국장도 이제 개별 종목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종목 분석하게 되면 종목이 실적이 어땠네. 모멘텀이 뭐가 붙었네, 그러니까 재료가 어땠네, 뭐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종목들이 재료를 흡수하고 개별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이런 형태가 좀 또렷하다라면은 지금은 지수 움직이는 대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특징으로 가고 있는데 S&P 500뿐 아니고 이 중심이 되는 거는 사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엄청 세게 올라왔어요. 실제로 나스닥 보게 되면은 박스에 엄청 오래 갇혀 있었죠. 사실 엄청 오래라고 하긴 그렇고 3월 내내 좀 갇혀 있었는데 이거 다 돌파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방향을 어느 정도 틀었나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이거 하루 올라온 거 가지고 이제 증시가 미국장이 반등이 쭉 나오겠구나로 예측하는 건 아직은 좀 섣부릅니다. 이번 주 정도 좀 지켜보셔야 돼요. 게다가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하되 일단 상방이 좀 열려있는 상태의 미국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장은 지금부터 조정 나오면 우리 증시가 조금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방을 좀 열어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당연하겠지만 반도체가 엄청 좋았죠. 그래서 반도체를 필두로 나스닥 올라갔고 나스닥에만 쏠려있던 것도 아니고 다우존스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증시 전반적인 상승이 만들어졌다 정도만 우리가 지금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증시가 좀 억울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 증시가 좀 억울하냐? 사실 이렇게 원웨이 나왔어요. 다우존스도 뭐 출발하자마자부터 끝까지 좋았고 나스닥 마찬가지였고요. 뭐 S&P 500 실제로 중소형주가 많이 편입되어져 있는 러셀 2000까지도 원웨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좋죠. 실제로 중간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요. 아까 차트 보셨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미국장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이 내려올 때 바이오는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효과입니다. 증시가 좀 올라가게 되니까 바이오는 좀 조정이 받는다. 반대로요. 지금 헬스케어,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룹 쪽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만
이제 소규모 바이오테크들이 있죠. 실제로 신약테크들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미국장이 많이 빠졌었는데 전반 상승이 좀 나왔다. 그러면 이 전반 상승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려했던 것들이 좀 해소되는 측면의 코멘트들이 등장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아침부터 경제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뉴스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투자입니다. 자, 뉴스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28년까지 31조 원 규모 대미 투자.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고용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제 국내 투자가 아니고 미국에 투자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설비라든지 우리의 인력들을 고용하냐? 아니죠. 미국에 있는 설비까지 쓴다라는 완전한 대미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데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투자의 내용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건 뭐 다들 오늘 방송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테고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유연화 선언을 했습니다. 참 이 양반도 말을 정말 많이 바꿔요. 그죠? 저도 그 덕분에 명인들을 보기 위해서 관세를 매번 새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관세에 대한 툴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유연화는 일단 4월 2일 기준으로 진행되는 관세들에 대해서 유연화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초반에 나왔었던 코멘트 있죠. 자동차, 반도체, 그 바이오 의약품, 제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약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물릴 수도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백악관 코멘트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상당히 유해진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좀 부담스러워했던 측면이 있죠.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 관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증시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 자리에서 느껴질 정도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해소가 되는 측면들을 보여줬고 그 덕분에 미국 증시가 세게 반등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이 또한 4월 2일까지 바뀔 거예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아마 또 새로운 코멘트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안심을 하기는 좀 이르다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유연화 중에서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는 코멘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달에 아마 관세 이야기 드릴 때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의 규모, 글로벌 원톱입니다. 근데 대미 투자 원톱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투자하고 있었던 것들 어차피 계속 투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처럼 신규 투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번에 LG전자 공장 또한 미국에서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참고로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좋을 겁니다. 증시는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물론 단기, 중기적인 모멘텀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 나오기 전까지는 영향도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기대감 정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여기 덧붙여서 또 좋았던 게 자, 이제 매크로 중요한 거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자, 어제 나왔던 게 이제 PMI 지표입니다. 자, PMI는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만 50을 기준으로 보라고 이야기 드렸죠. 50보다 높으면 확장 국면, 50보다 낮으면 당연히 이제 축소 국면이 되겠죠. 제조업 구매적 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두 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입니다. 위에 있는 게 두 개 발표됐는데 제조업은 일단 축소가 됐어요. 최근이랑 형태가 많이 다르죠. 제조업 많이 올라오다가 관세 같은 얘기 나오고 이에 따라서 대응하는 측면들을 보니까 관세 얘기 나오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측면들이 또 있었고 결국 지금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조업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50m로 좀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서비스업이 올라왔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비스업을 쭉 내리고 있었고 제조업은 오르고 있었는데 제조업은 내려왔고 서비스업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 측면이 상당히 특이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랑 완전히 안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해졌어요. 최근에 이제 고용 데이터들, 실업수당 청구권 수처럼 매주 나오는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지난 2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도 소폭 꺾였는데 뭐야 경기가 안 좋아지나 했는데 PMI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는. 근데 이 PMI라는 지표는요, 이 경기 지표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도로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중요 데이터는 아닌데 하여튼
결과로 보자라면 일단 서비스업이 좀 올라왔다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 장의 전체 스탠스를 보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되게 애매해요. 물가도 약간 튀었다가 또 푹 내려갔다가, 고용도 약간 올라갔다가 또 푹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자, 물가는 위로 튀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같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중간값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코멘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 조만간 없어질 거라고 봐요. 침체 얘기가 좀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경제를 어느 정도 인문학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통화정책을 막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축이 늘어나게 되면은, 침체가 또 오는 거 아니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항상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방향이 이리로 가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역사가 증명했던 거를 그대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제 침체에서 또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사이클 속에서 또 중간에 스태그플레이션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또 오래 못 갑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결국 가더라고요. 저는 다른 데이터보다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 침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들 것인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위로 튀었다 아래 튀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통화정책으로 또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한 코멘트들 보면은 지금 트럼프는 FOMC를 향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해라. FOMC 되게 버티고 있죠.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인하하는 구조로 갈 겁니다. 통화정책이 인하 구조로 갈 건데, 그럼 언제로 갈 거냐예요. 언제로 갈 거냐. 그러면 언제로 갈 거냐에서 증시가 방향성을 잡는 거는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로부터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코멘트를 해야 될 인사들이 주로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PCE가 나와요. 어차피 연준은 통화정책에서 PCE 물가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 삼을 게 상당히 뻔하기 때문에 이번 PCE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아까 미국장 이렇게 내려왔다가 밑에서 횡보하다 이렇게 툭 올라왔다고 했죠. 얘가 위로 갈 거냐, 아니 다시 내려갈 거냐, 또는 여기서 횡보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짓는 게 이번 PCE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아직까지 이제 미국장과 우리 증시가 완전히 커플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좀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증시도 결국 미국장 방향으로 갈 거예요. 엇나가더라도. 왜? 그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우리 증시를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전반 반등 나오고 나서 우리 증시 출발했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네. 상승 종목수 한 800개 정도 나오고요. 800개입니다. 하락 종목수 보면은 한 1700개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수가 많이 찍히고 있고, 이거 되게 지속적이에요. 오늘만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장 반등 나오면 우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기대했던 분들은 좀 실망감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실망 매물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였는데, 사실 전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봐요. 빠지는 거가 그럼 왜 빠지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종종 제가 보여드리는데 거래 대금 얘기 드리죠. 이번 주 들어와서 좀 물음표가 나옵니다. 어제 거래대금 6조 9천억 나왔어요. 코스피. 오늘 8조 1천억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거래대금 보세요. 14조,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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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13조. 느껴지죠? 거래대금이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2분의 1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반토막이 나 있는가를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중에서 우리만 과하게 약세예요. 엄청 급등했던 항생테크 정도만 좀 내리고 있는데, 걔네는 원래 우리랑 같이 안 갔으니까 논외로 보더라도 왜 우리만 그럼 빠져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면요, 자, 먼저 공매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음 코멘트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가 돌아오게 되면 우리 증시 큰일 난 거 아니냐. 자, 그리고 공매도가 이달 말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재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
종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에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 드려요. 공매도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이 올라간 애들 있죠.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 또 땡겨왔던 가치가 너무 많은 애들은 좀 내려갈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간단하죠. 이건 잘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되게 좋은 애들이 이렇게 갈 겁니다. 막판 피날레 정도 조금 튈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원웨이 상승 잘 안 나와요. 공매도가 없으면, 저 위에서 매도 잡는 게 없으면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보면 막 급등 나오는 애들이 너무 쉽게 막 10배씩 올라가죠. 막 한 달 만에. 이제 그런 거는 잘 안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섹터로 보면은 지금 사실 섹터로 구분짓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 다 조정이 출발했기 때문에 섹터로 구분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 정도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실적도 계산하는 것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막 좋은 섹터 있죠. 제가 이제 바이오 굉장히 성장 섹터로 좋은 섹터라고 얘기하는데, 바이오 공매도 타겟 되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부 바이오 타겟 될 겁니다. 정말 이상한 재료로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많이 강조드리지만 빅파마의 연관성,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어느 정도 금액에 진행했는가에 대한 것들, 기술 평가를 자체적으로 우린 이렇게 좋아요가 아니고 세계에 제일 가는 바이오 기업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죠. 기대감 가지고. 그런 애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좀 개별적인 성격을 띌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 이 공매도 때문에 지금 조정 나오는 거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눈치 정도 보고 있겠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메이저 단위로는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일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매도 어차피 들어와야 돼요. 네. 불법 공매도 당연히 근절돼야겠지만 선진국 시장 중에 공매도 없는 시장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주식 투자하실 거면 어차피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공매도 들어오면 2배수 정도 매수 자금도 같이 들어오죠. 시장 활성화는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실적 베이스, 모멘텀 베이스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다른 형태로 보면은 기관들이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보면은 훨씬 유리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럼 이것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고 제가 코멘트 드렸잖아요. 저는 얘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제가 사실 TV 방송에서는 이 정치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탄핵 선고가 저는 어디로 결론 나든지 결론이 빨리 나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세계 증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국가들은 휴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휴전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수많은 사업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진두지휘해야 할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없어요. 네. 물론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공백의 상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너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상을 했는데 다음 주로 또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면 4월입니다. 4월이면 우리 증시 이벤트만 봐도 상호관세 결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의 지점이 좀 너무 느려지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얘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나든지 좀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값이 좀 도출되어야 된다. 그게 증시의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게 두 개죠. 공매도 재개되는 거, 그리고 지금 탄핵 선고가 좀 미뤄져 있는 거. 그럼 이 결과값은 어차피 다음 주면 도출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금 중요한 게 이 거래대금, 거래 활성화가 좀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다음 주에 돌아오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 때문이었구나. 얘 때문에 거래가 많이 줄었구나. 증시 힘이 빠졌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인 얘기, 이제 섹터 얘기 몇 개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요. 3월 말 방한 예정인 게 중원국 문화공연 대표단입니다. 참고로 여기 관료도 같이 껴있고요. 투자사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거 한알령 해제 관련된 모멘텀은 꾸준히 이야기 드렸죠. 근데 지금 좀 구체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같이 힘없는 시장에서도 가장 좋았던 거 두 개만 꼽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한양행부터 해서 바이오 그리고 제가 자리에서 많이 얘기 드렸던 엔터 정도가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엔터도 잠깐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과대낙폭 이야기를 드렸던 그리고 실제로 제가 9시 반부터 하는 화요일 야인시대에서도 추천주로 드렸던 JYP 반등 나오고 있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YG 엔터. 이번에 그리고 좀 노이즈가 해소가 됐던 하이브, SM. 네. 뭐 대표적인 기업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파생된 산업들도 있는데 여기 미디어 쪽만 좀 같이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까지 보면은 좋았죠. 예, 얘네들은 오늘 좀 대놓고 좋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이번 주에 저랑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엔터주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애들을 사야 돼가지고 이쪽 비중을 좀 조절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가 매도를 좀 잡고 있는 거는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 좋은데 많이 들고 있었으니까 이제 좋은 애들을 좀 줄이고 지금 주가 많이 빠져있는 애들 매수를 하려고 그리고 좀 줄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타겟했던 건 이 YG 엔터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당분간 계속 좀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계속 좋을 걸로 좀 보는데 이게 좋은 거는 여러분 보셔야 되지만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로 엔터주들 실적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죠. 이게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제가 맨날 조정시 매수하는 섹터들 있죠. 이렇게 올라가도 JYP 보세요. 내려가면 제가 추천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갈 수 있으니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올라가다가 조정받으면은 뭐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고 또 매도 잡고 또 조정 나면 또 사고 이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왜요? 가격이 빠지면 저가 매수세 유입이 뻔하기 때문에 이 섹터는. 그러니까 엔터주는 제가 올해 내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게 이런 측면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물론 개별적으로 재료가 좀 달라요. 엔터 종목마다. 그거는 좀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로 보면은 한알령 해제 기대감 가장 잘 받고 있는 게 YG 엔터기 때문에 저는 YG 엔터를 좀 본 건데 다른 분들은 각각 개별 스터디 하셔가지고 올해 엔터주에도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요거까지 좀 봅시다. 지금 반도체 조정 나오죠. 판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오늘자예요. 네, 오늘자 디램 판가입니다. 올 상승이에요. 제가 레거시는 판가 올라갈 때 꼭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네, 한번 챙길 타이밍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었고 지금 꾸준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조정 나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 내려가니까 뭐 빠집니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어디 조정 단계부터 좀 관심 있게 볼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겠죠. 추가로 여기서 소재 단위로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네, 하나머티리얼즈, 워닝너트 뭐 많습니다. 레거시단 종목들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저는 얘네들 대체적으로 지금 찬스를 준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부터 당분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네, 요거는 공통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연이어서 제가 요거 설명 안 드렸구나. 요거 빨리 드려야겠다. 그죠? 지금 시장 보면은 제가 ADR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ADR은 여러분 아시지만 100이 자, 상승 종목 수가 50개고 하락 종목 수가 50개면은 100입니다. 자, 반대로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뭐예요? 80부터 과매도입니다. 지금 시장 ADR 기준 코스피 81 나오고요. 코스닥 70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차트로 보면 둘 다 과매도권이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 ADR 가져올 때마다 이야기 드리지만 전 급락 나오면 가져와요. 시장이 지금 이 과매도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등이 과매수까지 나옵니다. 과매도권 들어가면 과매수까지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결과치를 놓고 결과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과매도로 들어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부터 분할로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주식 비중을. 물론 좋은 애들 위주로. 모멘텀 살아있고 다음 차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로. 저는 이 뷰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조정 세게 나올 때마다 가끔씩 이야기 드리는데 내가 예를 들어 좋은 애입니다. 좋은 섹터 A를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좋은 애들 다 빠지죠.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제 이상한 거, 뭐 B라는 애를 사고 싶어요. 왜? 얘네는 올라가니까. 지금은 사실 정말 좋은 섹터 중에는 오늘은 엔터, 바이오 정도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올라갔어요. 다 내려갔어요. 근데 A를 지금처럼 조정 나오니까 자 매도해요. 매도. 그리고 B 이상한데 오늘 올라갑니다. 흔한 잡테마 그런 거 올라가요. 이거 매수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또 시장 정상화가 나와요. 무한반복입니다. 그럼 A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처럼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가요. B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급등 탁 나왔잖아요. 여기 샀어. 여기서 매수 들어갔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뻔합니다. 지금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증시는 올라가는 것도 정상이고 내려가는 것도 정상이에요. 언제나 반복됩니다. 그럼 내가 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어떻게 할 건가? 지금처럼 조정 나올 때 어떻게 할 건가만 구체화하면 돼요. 그래서 이상한 걸 안 들고 좋은 애들 가지고 지금 자꾸 좀 조정받고 있는 거는 시간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명인들의 복에 거의 1년째 출연하고 있는데 1년 내내 거의 무한반복이죠. 물론 작년 후반부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정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뭐 좋은 장세도 조정은 나오고요. 안 좋은 장세도 상승은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뭐랄까 주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점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을 볼 것인가를 위주로 고민하면 큰 문제 없는 이번 조정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명인들의 복귀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은 제가 매주 월수금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에서 라이브 드리니까 그때 섹터나 종목 얘기는 구체적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